물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으면 어떤 물질은 녹고 어떤 물질은 녹지 않는다. 소금과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해자라는 것은 보통 해결할 때 해자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해결 들어봤죠? 무언가시 막 엉켜있던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실타래가 쫙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다. 용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녹는다는 것이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이렇게 풀어 헤쳐진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금물이나 설탕물처럼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한다. 자, 액체는 액체인데, 액체란 뜻이죠? 용자는 이제 녹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녹아있는 액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소금 같은 거 집어넣어서 얘를 녹이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 전체가 바로 용액이 된다. 자, 이때 소금이나 설탕처럼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한다. 어떤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는 물질이라는 뜻을 해서 용이 녹는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용질은 녹는 물질. 그 다음에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한다. 자, 이 매자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매를 한다. 결혼할 때 연애 결혼, 중매 결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중재를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매개를 한다. 이런 단어도 쓰죠. 중간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는 일. 이런 때 우리가 매자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용어 나왔습니다. 네 가지네. 용해가 되고, 그렇게 용해된 것을 용액이라고 하고, 물질을 용질, 그리고 물 같은 녹이는 물질 용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다 대고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슝슝슝슝슝슝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물은 얘네들을 잘 녹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한다.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건 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소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에 들어가서 녹겠죠. 그래서 우리가 녹는 물질에서 용질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전체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슬슬 이제 녹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녹는 현상 그 자체를 용해되고 있다라고 해서 풀해자 해서 용해가 되고, 이렇게 용해가 돼서 이 안에 있는 이 합쳐진 이 액체를 용액, 녹아있는 액체다 해서 용액, 이렇게 네 가지 용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에 용해된 후에 무게가 같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왜 이 무게를 알아봤을까요? 바로 우리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까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네요. 물에 완전히 용해된 각설탕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하여 아주 작게 변한 거죠. 물 속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질이 뭐였죠? 바로 녹는 물질. 바로 여기서는 이 각설탕이 될 거예요. 자,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녹는 현상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골고루 섞여서 바로 결과물인 용액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자, 설탕이 물에 녹으면 사라지는 걸까요? 자, 이 대답은 바로 뭐라고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용해 되기 전 뭘 알아봐야 돼요? 무게랑 용해 된 후 이 무게를 비교했더니 그 두 개 값이 같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드는 것은 항상 그림으로 또 표현해 봅시다. 자,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설탕을 물에 녹인 거죠. 자, 물에 녹이면 얘네들은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용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